안녕하세요. 교육학과 박사과정 전병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등학교 수행평가 채점 기준 사전 공개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행평가의 의미입니다. 수행평가는 과거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교육부가 발행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 과제를 각 교과 교육에서의 성취 기준과 관련되는 과제이면서 실생활에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수행평가 과제는 각 교과의 성취 기준 및 실생활과 잘 연결되어야 좋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한다는 것은 교사가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 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점 기준 사전 공개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라는 교육부의 훈령을 보면 교육부의 훈령을 바탕으로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을 바탕으로 단위 학교는 해당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위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은 교육부의 훈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령에서는 평가 계획에 수행평가 세부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괄호로 표시된 배점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완성된 계획은 정보 공시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되며 만약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다시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 훈령은 훈령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 훈령을 해석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해설을 통해서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교육부 훈령에서는 괄호 안에 배점으로만 존재했던 수행평가 세부 기준이라는 항목이 영역별 배점과 채점 기준으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표현한 채점 기준 사전 공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제 사항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즉, 세부적인 채점 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우면 평가 요소만 공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이 단서 조항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알더라도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더 강력한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해 보지도 못한 3월 초에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채점 기준 예시를 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학생평가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수학과 수행평가 예시 자료에 있는 채점 기준입니다. 이 채점 기준 중 두 번째 채점 요소를 살펴보면 A 학생임을 판단하고 산포도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옳게 설명한 경우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는 A 학생이 정답이며 산포도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분포한다는 진술이 있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행평가의 과제 정답이 무엇인지 채점 기준을 통해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채점 기준은 팀스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어떠어떠한 진술이 있는 경우를 정답으로 인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는 교사 입장에서는 채점하기 쉽고 학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채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점 기준이 평가 계획서에 포함돼서 정보 공시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할까요? 이번에는 수행평가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이론에서는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뒤에 수행평가 과제와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고 그 수업 당시의 상황,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 및 내용, 수업에서 해당 내용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정도 또는 해당 학급의 전반적인 수준, 심지어는 다른 교과의 수행평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행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수업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학기 초에 평가 계획서에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포함시키라는 교육부 훈령과는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교사들의 학생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따로 발행한 자료에서도 학기 초 평가 계획을 공지하는 것과 수행평가 과제 및 채점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료, 이 자료에서도 학기 초에 작성되는 평가 계획서에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역시도 교육부 훈련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공개 지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행평가 이론이나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발행한 자료의 내용과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이론이나 교육부 등의 자료에서 제시된 절차에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평가 계획을 공개한 다음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상황 등에 맞는 수행평가 과제와 채점 기준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침, 즉 교육부 훈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학생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은 학기 초에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평가 계획서에 포함하고 이를 공개한 후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행평가가 치러질 미래의 실제 상황, 즉 수업 당시의 교수학습 상황이나 맥락, 내용 등 그리고 실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질적으로 좋은 수행평가 과제가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수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제 및 채점 기준을 제작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행평가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실제 생활에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과제이면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의 역량을 드러내게 하는 복합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작년이나 재작년의 수행평가 과제나 채점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바뀌면 수행, 수행평가 과제의 난이도,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업을 진행해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3월 초에 또는 8월 중순에 채점 기준을 평가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2022 개정과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수행평가 내실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채점 기준이 포함된 평가 계획서가 정보 공시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채점의 객관성, 피드백의 용이성으로 인해 총체적 채점 기준표보다 앞서 살펴본
수학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와 같은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적 채점 기준은 왜 그 점수를 받게 되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장이면서 치밀한 채점 기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보 공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사는 이렇게 자세하고 치밀한 채점 기준을 작성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의 정답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포함된 평가 계획서 변경의 어려움입니다. 만약 교사가 학기 초 평가 계획서에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포함시켜 뒀어도 수업 진도, 학생들의 반응 등이 달라져서 채점 기준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를 수정 공지해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만약 이를 교사가 깜빡하고 진행하지 않아서 실제 수행평가 채점 기준과 정보 공시된 채점 기준이 달라지면 교사가 다양한 민원 및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교사가 수행평가 과제와 채점 기준을 학기 초에 완벽하게 미리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종속된 교수 학습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사는 그 완벽한 수행평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결국 교수 학습 과정의 다양성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의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평가 계획서는 큰 그림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 요소나 채점 요소만 제시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사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보겠다는 내용만 밝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행평가 채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것이 우려되면 모든 수행평가 과정이 끝나고 점수 산출이 완료된 후 수행평가 과제와 채점 기준은 하나의 세트로 해서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면 됩니다. 최근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 평가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평가 채점 기준만 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수행평가 채점 기준은 과제와 함께 있어야 교사가 자신의 수행평가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